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한 벨리사입니다. 실전 4순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앞부분 9강 정도로 초보자 세계관 만드는 입문 강의 진행을 했었고, 그 입문 강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과서 기본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게 기본 2순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워크북, 뷰특허법 워크북을 같이 정리했던 강의가 심화 3순환 강의였고, 이제 보다 실전적으로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하는, 물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 법리 정리를 선행을 하긴 하지만, 보다 실전적으로 문제에 적용이 되어 있는 법리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풀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실전 4순환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객관식 강의 들어가시기 앞서서 제가 이 1강 앞에 오리엔테이션 제작을 해서 업로드가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수강하세요.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고 수강하시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길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선 본 강의로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좌 제목마다 시작되는 문제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좌 제목만 보셔도 얘가 이번 강의에서는 어디 문제부터 이렇게 풀이를 시작을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진도 범위겠구나, 그리고 다음 강의를 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강의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이가 됐을 것인지 대충 예상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하시고 예습 선행하셔야 된다, 문제풀이 직접 해보시고 오셔야 된다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냥 간단한 확인 정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완전히 공부하고 다시 한번 강의로 정리를 하겠어,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적어도 최소한의 확인 정도는 하시고 오신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아직 강의 진행이, 저도 이 객관식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은 완전히 확정지어서 탁탁탁탁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강좌 제목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이 강의가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몇 강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강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거 나중에 일괄해서 정론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강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강의 촬영을 하다 보면은 빠르면 10월 중순경, 늦으면 10월 말경, 그냥 10월 말경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 말경까지는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서 예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북 객관식 워크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뷰특허법 객관식 책 갖고 계시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특허법 객관식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파트마다 이 큰 파트 흐름은 기본서 특허법 강의 그리고 워크북 뷰특허법 워크북과 매우 흐름이 유사해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도록 이와 같이 통일된 목차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뷰특허법 객관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파트마다 앞에 본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 없이 실전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OX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OX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지는 않을게요. 그 OX 문제를 우리가 같이 푸는 게 시간적으로 별로 효율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OX 문제는 연습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저랑 강의를 나가는 내용은 각각의 파트마다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오지선다의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선행해서 볼 겁니다. 그 선행해서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심화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분들 상대로 얘기한다 이런 전제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시는 분들 상대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기엔 향장 문제,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거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도 순서는 이런데요. 이 지식재산권 제도 이 파트 1은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에 약간 배경 지시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시험 범위가 되는 부분은 파트 2부터 파트 8까지의 실용신안제도, 파트 8까지의 특허제도, 그리고 파트 9에 있는 실용신안제도,
그리고 파트 10에 있는 조약,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파트 1에 있는 부분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아마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창작해내서 일부러 만들지도 않았고 불필요하니까요. 만들지도 않았고 아직 실제로 기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트 2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트 2 흐름, 이 목차 흐름은 그냥 우리가 기본서랑 같이 연계하시면서, 연관성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 목차 흐름은 1절, 2절, 3절이라고 하는 거 그냥 기본서 목차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객관식에서 이런 목차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 그리고 특허법에 대한 총칙적인 내용 살펴볼 거고요. 이 개정이력은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객관식에 안 들어가 있죠.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큰 부담을 갖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정말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정된 거, 21년도에 개정된 거, 20년도에 개정된 거, 적어도 3개년 정도는 주의 깊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뭐가 개정된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실무계에서, 학계에서, 법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주의 깊게 볼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개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같이 정리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개년 정도는 최근에 이런 개정이 있었구나, 이거 개정이라고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화 될 수 있겠구나,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법, 특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일 좀 너무 지겨우시죠?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라는 거예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법이 산업 입법인 바를 분명히 명확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고, 어떻게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겠네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건데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겠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까?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까? 뭘 갖고? 발명을 갖고. 발명을 어떻게 하면은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국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발명을 하게 만들고 발명이 이용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명이 공개돼서 기술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준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할게. 네가 발명한 거 특허로서 공개하면은 그거 내가 발명에 대해서 너한테 독점 배타권 줄게. 그러니까 발명해. 그리고 그걸 특허로서 보호받아.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발명의 보호 장려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그리고 이 발명이 사업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나아가 발명을 한 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이용을 도모합니다. 이건 기술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정보가 축적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 공개한 자한테 일정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 개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공개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두 가지 방안으로서 보호 장려, 이용 도모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럼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권리를 부여합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요. 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특허 전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체적 보호. 어떤 권리가 부여가 되냐? 실체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권리라고 하는 거 국가가 부여하는 거죠. 우리 특허법은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발명을 장려합니다. 장려한다라고 하는 건 발명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유도사항은 뭐냐? 단순히 발명을 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 그 발명한 거를 특허로서 보호받아라. 특허 제도를 통해서 공개해라. 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겁니다. 발명의 장려와 관련해서는 특허 출원을 통해서 발명을 공개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뭔가 특허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와 관련된 감면 규정, 면제 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야 우리 이런 출원제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공개해서 보호받아라고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수수료의 면제, 감면 등과 관련된 규정이죠. 그래서 이 실체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된 법조문은 94조 특허권이 일단 있고요. 특허법이 인정하고 있는 독점권은 일단 특허권이고요. 그래서 특허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특허를 부여받기 전에, 특허가 발생하기 전에,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죠. 다만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 완성 시부터 설정 등록 받기 전까지의 1차적인 보호 수단이고 국가한테 특허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요구권적인 효력만 있을 뿐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권리가 하나 또 있죠. 뭡니까? 여러분 뭐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뭡니까? 혹시 뭐죠? 보상금 청구권이 있죠. 보상금 청구권 65조 2항. 출원 공개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 실시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규정들이 발명의 실체적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들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이거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모르는 내용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들어가는 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 특허법의 목적이라든지 정의와 관련해서는 얘 자체가 메인 주제가 돼서 1차 시험에서도 사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된 바도 거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흐름 잡으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4순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3순환 안 들으신 분들도 어쨌든 이게 몇 번 순환을 하셨을 거잖아요. 회동을 하셨을 거잖아요. 흐름만 같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 보호, 어떤 절차일까요? 출원 절차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익제도들이 있고요. 이익제도 지금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절 결정을 받거나 특허 여부 결정을 받았을 때도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심판에서 졌을 때도 심결 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 수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절차적 보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발명의 장려와 관련된 내용은요. 82조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83조 등에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려는 뭐라고요? 내용적으로 특허로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거, 특허로서 발명을 보호받는 걸 장려하는 거, 유인하는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기술 공개와 관련해서는요. 기술 공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거 다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도 빈 종이 안에서 이 흐름은 잡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특허 제대로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산업입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특허법 규정을 해석할 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이 충돌될 때 어떤 가치관의 편을 들어줘야 산업입법이라고 하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법리들, 규정들 이론 판례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을 도모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요. 실시를 통해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거나 또는 공개를 통해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시를 통해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에게 실시 의무가 있습니까?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실시 의무가 있습니까? 이거 기출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지문화 돼요. 직접적인 실시 의무 없어요. 그래서 특허권자는 그냥 자신의 기술적 창작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향유할 수 있을 뿐 실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자한테 어떤 직접적인 실시 의무는 없지만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 제도를 두고 있죠. 특히 특허권자가 자신은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실시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을 때 국가 행정 처분을 통해서 강제로 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선의의 사업자가 자신의 실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중이었다. 이 실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법정 실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허권이 갖는 그 자체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 받고 허락에 의해서 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제3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설정된 제3자에 대해서도 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다 복습한다. 큰 흐름, 결국엔 이 안에서 우리가 큰 흐름 다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제라고 적겠습니다. 뭐 효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효력 제한. 효력 제한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 중에서 하나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 것, 특허법 96조 1항 1호. 연구 또는 실험을 위한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보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공개된 기술 내용에 기초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 연구 개발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 제3자가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요. 기억나시죠? 96조 1항 1호의 내용. 그리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존이라고 적을까요? 존속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죠.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너한테 일정 기간만 독점 배타권을 비워할게. 이 기간이 끝나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두자. 모두가 쓸 수 있게 하자. 이게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공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이 무체 재화인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어디에 적어라? 서면주의에 따라서 명세서에 적어라. 그리고 이 명세서를 공개시키겠다. 그럼 명세서가 권리서임과 동시에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가 가능하도록 기재가 돼야 됩니다. 실시 가능 요건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출원 공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 흐름은 여러분들 그냥 빈 종이에서도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특허 제도를 본인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특허 제도의 기본은 발명을 한 자의 권리를 헌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정된 특허법의 기초에서 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은 자신의 연구 개발의 성과물을 특허로서 보호받아도 되지만 노하우로서 보호받아도 되죠.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변리사가 되셔서 고객을 만나셨을 때도 고객님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적절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실지 저한테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고객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객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고객님의 기술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출원을 해보시죠. 출원 전략을 제시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고객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고객님이 기술이 누출되거나 유출되는 것, 기술이 공개됨으로써 불이익이 훨씬 크실 수 있고 분명히 지금 사업 구조로 봤을 때 기술 정보의 누출, 도용을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굳이 특허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술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시죠. 노하우로서 보호하시죠. 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안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둘의 장단점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특허로서의 보호와 노하우로서의 보호. 아까 특허로서 보호는 기술 공개를 조건으로 해서 일정 기간 강력한 독점적 실시 권리를 보장받는 거고요. 특허법에 기초해서. 노하우는요,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익입니다. 다만 기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독점적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경제성이 있고 비밀이 유지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보호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허법 목적, 그 안에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흐름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영업비밀보호법의 노하우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제도 총칙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특허제도 앞부분이 목적 정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총칙 부분까지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의 깊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특허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B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항은 특허법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2항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거는 기본서를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헌법에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해야 된다. 헌법에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해야 된다. 이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률이 특허법인 거고요. 근데 특허법이 제정될 때는 발명자를 보호한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이것도 들어간 것도 맞지만 헌법에 근거해서 그것도 들어간 것도 맞지만 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용을 도모한다. 3번 보시면 3번이 아니죠. 3번 보시면은 다른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특허 제도 이해하실 때 수많은 법률을 어떻게까지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1조 그 외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규정들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옳은 지문이 될 거고요. 특허법은 발명의 실체적 보호를 위해서 특박권, 발명을 완성할 당시부터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헌법에 근거해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특허법의 기본이니까요. 발명을 완성할 당시부터, 출원시부터가 아니에요. 발명을 완성할 당시부터 설정 등록이 되기 전까지, 특허권이라는 게 발생하기 전까지 1차적 보호수단이 특박권이고요. 이 특박권인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게 보상금 청구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허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창작 행위를 장려하죠. 네,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지문 꽤 애매해요. 꽤 애매합니다. 저도 이거 지문을 고쳐서 문제를 내야 되나 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지문 꽤 애매합니다. 창작 행위를 장려하나 직접 두고 있지는 않는다. 발명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냐는 좀 해석의 문제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거나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 푸시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실 거예요. 옳지 않은 지문을 찾아라, 옳은 지문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어떤 지문을 보시고 그 지문이 무조건 100% 정오가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이거 틀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직접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 맞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명제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정답은 5번이요. 저도 인정해요. 이거 분명히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직면하실 거예요. 100% 정오가 판단이 안 되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상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상대성을 고려를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너무나도 틀렸다라고 그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 게 명백해요. 상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출될 확률이 막 높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보기 1번 볼까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출원시부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완성할 당시부터예요. 그 이유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헌법에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된 게 특허법이에요. 그리고 발명자의 권리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 전 단계에서 1차적 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발명 시부터 인정되는 게 특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 특허 부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적인 효력을 갖는다.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설정 등록되기 전에는 출원 이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등록 금지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자신의 발명을 먼저 출원해서 출원일을 선점한 경우에는 후 출원에 대해서 선출원의 지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국가에 내 특허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지위, 그리고 내가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타인의 등록은 배제할 수 있는 지위. 다만 타인의 실시는 배제할 수 없죠. 특허권이 발생해야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첨부하는 명시에서 기재 요건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여.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42조 3항, 4항 등에서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해라 흠결 시에는 특허 요건 흠결로 보아서 거절하겠다라고 특허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허 출원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 본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거 뭐죠? 42조 3항 1호 실시 가능 요건.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 이걸 연습하실 때는 만약에 10개, 20개 단에 내가 해가지고 이 시간 안에 시간을 잡고 일단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거고요. 그러니까 세월에 내월에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잡고 푸시는 게 일단 가장 적절할 거고 한번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 옳은 것을 찾는 지문 있잖아요. 옳은 것을 찾는 이 문제. 나머지 지문이 왜 틀렸는지까지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기 4번 볼까요? 우리 특허법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까?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여기까지 취지냐? 이거 맞죠? 제3자가 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기술 정보로 이용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제3자가 공개된 내용을 기술 정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또 인정되는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조이랑 1호예요.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실시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 도모를 위해서, 산업 발전 이바지를 위해서. 예, 우리 특허법은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틀린 말입니다. 외국어로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특허법 하위법령에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위법령인 특허법에서 외국어 특허 출원제를 두고 있죠. 틀린 지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고요. 모든 문제 다 풀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문제만 선취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앞서서 특허법 목적에서 산업입법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객체가 발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가 특허법상 제2조를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 특허에서 다루는 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허에서 이야기하는 실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특허 발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그냥 특허를 받은 발명은 특허 발명이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특별히 논의할 건 없는 거고요. 발명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라고 직접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시에 대해서도 직접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실시로 보겠다라고 해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총 3가지 물건, 방법, 제법으로 나누고 있고 이 제법은 제조 방법은 사실상 방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2가지요. 물건과 방법. 이 방법 안에는 그냥 단순 방법과 제조 방법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실시 태양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열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시 태양을 제한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면 이 발명은 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허 발명이 무체제화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그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발명의 실시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 94조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놓은 것이다. 정의 규정을 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 발명이다. 그리고 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완성된 발명인지 미완성 발명인지 발명에 해당하는지 비발명인지는 뒤에 특허 요건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에서 보다 자세하게 볼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발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 발명이 구체화된 형태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가 나뉠 수 있죠.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형태로 심사를 받고 등록된 이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법 발명, 물건 발명 카테고리가 이와 같이 나눠져 있다. 그에 따라서 실시 태양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명세서에 표현에 따라서 이게 물건인지 뭐 장치인지 물질인지 뭐 의약물인지 아니면 어떤 사용하는 방법인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지 카테고리와 특허의 대상이 결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표현에 단정되어서 얘네들은 물건이고 얘는 방법이고 서로 다른 발명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여기에 표현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서 얘가 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비추어서 발명을 직접 진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판례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과 방법으로 나뉘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도 기출로서 많이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물건 발명과 그냥 방법 발명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권리 범위가 더 넓고 얘가 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 이런 얘기 못 해요. 얘네들은 그냥 권리 범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자체는 원래는 권리 범위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어떤 특허성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의 기술 사상을 완성했고 이 동일한 기술적 사상이 어떤 장치, 물건으로서도 구현이 되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구현이 된다면 얘네 둘은 카테고리가 다르면 물론 같은 기술적 사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발명이에요. 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같은 기술적 사상인데 하나는 물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떤 게 권리 범위가 더 넓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권리 범위가 좀 더 넓게 이해가 됩니다. 왜? 물건은 단순히 그 물건의 구성이 권리 범위를 이루는 것이고 방법은 그 방법을 이루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 단계의 시계열적인 순서도 발명의 구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권리가 약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물건과 방법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연계관계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기술적 사상을 표현에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얘가 권리가 좀 더 넓게 이해가 된다. 넓다라기보다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로 합격을 하셔서 고객이 만났을 때 고객이 어떤 자신의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자료로 줬을 때 이게 어떤 방법의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단은 뽑아낼 수 있다면 물건의 형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변리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얘네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관계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물건과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죠. 이때 다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제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얘가 신규 진보성이 있으면 얘도 당연히 신규 진보성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새롭고 기술적 진보가 있는 거면 그거 제조하는 방법은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신규 진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요, 이건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X가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특허성 측면.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됐을 때 이 실시 권리 범위 측면에서는 이 제조 방법의 사용은 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리 범위에 속합니다. 얘가 권리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건으로 보호받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범위에 표현이 달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발명의 실체를 이해할 때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서 기술 사상의 측면에서 서로 같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그리고 방법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단계, B단계, C단계 각각의 단계도 구성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단계의 시계열적인 순서, 배치 순서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그래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방법과 방법을 비교할 때는 그 순서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의 태양 중에 생산, 양도, 대여, 여러 가지 태양이 있죠. 그 중에서 판례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고 할게요. 물건 발명의 실시 태양과 관련해서 제한 열거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실시 태양이 제한 열거되어 있다. 왜? 94조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에 해당하는 행위에 하나여 특허 침해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 범위를 명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누가 물건을 수입해 왔습니다. 수입은 실시일까요? 수입은 실시예요. 2조 3호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 발명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특허권자다 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얘가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얘가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그건 실시인 거예요. 자칫 얘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수출은요. 수출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건 얘가 특허권자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속지주의 원칙상. 수출은 2조 3호에서 제한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 해석상으로도 실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랑 비교될 수 있냐면 사실 얘는 이거 양도랑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양도가 소유권 넘기는 거잖아요. 수출도 소유권 넘기는 거죠. 근데 양도는 우리나라에서 노는 거고 수출은 아니죠. 수출은 외국으로 넘어갔을 때 얘의 이익이 어떤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다른 제3자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얘가 수출하고 있던 그 이익을 뺏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적절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얘가 수출을 하기 전 단계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 단계에서 얘가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자체는 양도와 서로 다른 것이고 수출에는 양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수반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CC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결론 잡아주시고 만약에 오지선다 지문에서 보면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허법상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이게 뭐 주관적 요건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행위. 이것은 단순히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 조립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수리하거나 또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에서 이 물건적인 관점에서 제품과의 동일성,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생산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 구성 요소 각각을 생산하는 경우에 물건의 생산으로 볼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뒤에 우리 치맥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태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조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기출문 한번 살펴볼까요? 52회 문제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시험 현장에서 첫 번째 과목인 특허법 1번 문제로 이걸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뭐부터 판단하시라? 일단 카테고리부터 파악하시라.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네요.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 청약이죠. 청약, 물건의 청약.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 제법이네요.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 그 제조 방법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2조 3호 다목에 해당이 되죠. 특허 발명이 영상 녹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에만 사용하는 장치를 제조했다. 이거 물건 방법의 실시인가요? 아니죠. 방법의 실시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에만 사용하는 장치,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는 자칫 간접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네, 얘 자체가 방법의 실시는 아니죠. 방법의 사용이거나 또는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기 4번 볼까요? 의약품 발명인 경우에 의약품, 물질 발명입니다. 물질. 시험 또는 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이 행위는 96조 1항 1호에 의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면 별론 특허법상 실시는 맞아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화합물, 얘도 물질이네요. 그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이것도 실시 행위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간접 침해라고 하는 개념과 자칫 혼동을 하면은 시험 현장에서 1번부터 머리가 살짝 꼬일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보기 4번. 보기 4번. 자칫 이 96조 1항 1호에 따라서 이거 효력이 안 미치지 않나? 이런 것까지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묻고 있는 바가 실시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실시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물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이것은 실시 행위예요. 다만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그리고 5항도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 제조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효력은 제조 방법 불문 미치는 거죠. 제법 특허의 효력은 그 제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에만 미치지만 물건은 제조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최근에 판례를 통해서도 한번 또 확인이 됐던 내용이고요. 예, B2-4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1번이 너무 쉽네요. 명칭이나 청구 범위의 표현에 따라서 결정된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보고 갈게요. 보기 4번. 이거는 뭐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정답을 내리실 수 있겠죠. 보기 4번 보시면은 방법 발명은 개별 구성 요소의 배치 순서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때문에 특허를 부여받더라도 물건의 발명보다 권리가 약하다. 여기는 굉장히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 명제는
무조건 옳은 말이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기 1번이 너무 틀린 말이죠. 너무 틀린 말입니다. 명칭이나 청구 범위 표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실체에 따라서 표현된다라는 게 판례 표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방법이랑 물건은 직접적인 권리 범위의 연계, 비교는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얘네들이 같은 기술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는 물건의 권리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전제를 갖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기 4번도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제일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례에 따라서 1번 보기가 너무 틀린 말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5번 볼까요? 옳은 것은 나머지 다 틀린 내용 찾아야겠네요.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틀린 말입니다. 2조 3호는 제한적으로 딱 이것만 실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결과 판례는 수출도 실시로 보지 않았던 거고요. 예, 보기 2번은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있네요. 이거 어딨죠? 수출하거나 잡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두문자 활용해서 많이 암기하시죠. 생사, 양대, 수오 이상하다. 이렇게 잡아나가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두문자 활용하는 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적절하게 두문자를 활용하는 게 이런 기계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사, 양대, 이상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생산은 공업적 생산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청약에는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약뿐만 아니라 이거는 2조 3호 과목이죠. 방법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보기 5번 체크해 주세요. 보기 5번. 양도에는 무상 증여 또는 무상 무료 배포 등 대가를 받지 않는 양도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도 포함이 돼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하면 제약을 열거하고 있는 건 특허권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무료로 배포했고 무상으로 증여했다면 뭐야? 그 사람은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 그럼 특허권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실시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무료로 시제품을 배포하는 것 또는 뭐 무상 증여하는 것 특히 이 견본이나 시제품을 무료 배포한다라고 하는 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어떤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양도는 양도입니다. 실시행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이거네요. 이게 틀린 말이었고 여기는 포함된다가 맞는 말이었고 여기는 얘가 틀린 말이었고요. 여기는 예시 열거가 틀린 말이었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특허 제도 총칙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같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문제를 풀기 전에 관련된 내용도 빠르게 그냥 훑어보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내용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뒤에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 총칙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